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매슈가 퍼프 소매를 고집하다. Matthew and the Clothes Shop.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네. 매슈는 10분째 난감해하고 있었다. 어스름하니 땅거미가 내려앉은 추운 12월 저녁, 부엌으로 돌아온 매슈는 무거운 장화를 벗으려고 장작통 한쪽에 걸터 앉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앤과 학교 친구들이 거실에서 요정여왕을 연습 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곧이어 아이들이 복도를 지나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부엌으로 몰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매슈를 보지 못했다. 부끄러움을 타는 매슈가 한 손에는 장화를, 다른 한 손에는 장화 주걱을 든 채 장작통 뒤쪽 그늘진 곳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겉옷을 입으며 연극과 발표회에 대해 제잘거리는 모습을 10분 동안 몰래 지켜봤다. 애는 친구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생기로 가득 차서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런데 문득 매슈는 애니 친구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달라서는 안 될 게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됐다. 애는 친구들보다 얼굴도 더 밝았고 눈도 더 크고 반짝였으며 이목구비도 고왔다. 수줍음 많고 관철력 없는 매슈조차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매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다른 점은 이런 게 아니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꽁꽁 언 긴 오솔길을 따라 돌아가고 앤이 책을 펼쳐든 뒤 한참이 지나서도 이 무릎이 매슈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릴라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마릴라라면 우습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애들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입을 다무는데 애는 절대 안 그런다는 것뿐이라고 말할 게 뻔했다. 저녁 내내 매슈가 파이프를 입에 물고 그 문제만 생각하자 마릴라는 넌더를 냈다. 2시간 동안 담배에 의자여 골똘히 생각한 끝에 드디어 정답을 찾아냈다. 앤이 다른 여자아이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앤은 다른 여자애들처럼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초록지붕집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마릴라는 한결같이 수수하고 칙칙한 옷을 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입혔다. 옷에도 유행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매슈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앤의 옷소매가 다른 여자애들의 옷소매와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은 확실했다. 매슈는 그날 저녁 앤을 둘러싸고 있던 여자애들을 떠올렸다. 다들 허리 부분에 화사한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하얀색 장식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 매슈는 마릴라가 앤에게 왜 그렇게 밋밋하고 수수한 옷만 입히는지 의아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문제라면 마릴라가 누구보다 잘 알 테고 앤의 교육을 맡은 사람도 마릴라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해할 순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나 베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예쁜 원피스가 한 벌쯤 있다고 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매슈는 앤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퇴짜를 맞을 일도 없었으면 했다. 앞으로 2주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였다. 예쁜 새 원피스를 선물하기에 딱이었다. 매슈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며 담뱃대를 치우고 자러 갔고 마릴라는 문이란 문은 다 열고 환기를 시켰다. 바로 다음날 저녁 매슈는 어려운 일은 얼른 해치우자는 생각에 옷을 사러 카모디로 나갔다. 옷을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터였다. 다른 물건을 살 때라면 흥정은 못해도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아이 옷을 사는 일이라니 매슈는 가게 주인이 골라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참 고민한 끝에 매슈는 윌리엄 블레어 시내 말고 셰뮤엘 로슨 시내 가기로 결심했다. 사실 매슈와 마릴라는 윌리엄 블레어 시내 가게만 다녔다.
그것은 장로교에 다니고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블레어 씨네 두 딸이 가게에 나와 손님을 맞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겁났다. 평소 살 물건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콕 집어 가리킬 때는 간신히 물건을 사서 왔지만 설명도 하고 상의도 해야 할 때는 계산대 앞에 반드시 남자가 앉아 있는 곳에 가야 했다. 그래서 새무열이나 그 아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로스 씨네 가게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런데 맙소사. 매슈는 새무열이 최근 가게를 넓히면서 여자 점원을 고용한 줄 미처 몰랐다. 점원은 로슨 부인의 조카로 실로 화려한 젊은 아가씨였다. 전체를 빗어 올린 머리는 동그랗게 부풀어 밑으로 늘어져 있었고 갈색 눈은 크고 동그랬다. 활짝 웃는 미소는 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세련미가 철철 넘치는 드레스를 입고 팔에는 팔찌를 몇 개씩이나 차고 있어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거리며 빛과 함께 쨍그랑 소리가 났다. 매슈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여자 점원이 있자 어쩔 줄을 몰랐고 요란한 팔찌들을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커스퍼트 씨? 루실라 해리스 양이 양손으로 계산대를 톡톡 두드리며 애교 있는 목소리로 싹싹하게 물었다. 저기 정원용 갈퀴 있나요? 매슈가 더듬더듬 말했다. 해리스 양은 약간 놀란 듯 쳐다봤다. 12월 중순에 정원용 갈퀴를 달란 소리를 들었으니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팔고 남은 게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층 창고에 있어요. 가서 찾아볼게요. 해리스 양이 자리를 뜬 사이 매슈는 흐트러진 정신을 되돌리려 애썼다. 해리스 양이 갈퀴를 들고 돌아오면서 활기차게 물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커스버트 씨? 글쎄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어디 보자. 건조 씨요. 매슈는 두 손을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해리스 양은 매슈 커스버트가 조금 이상하다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해리스 양은 도도한 태도로 설명했다. 건조 씨는 봄에 들어와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네요. 아, 물론 맞아요. 그렇지요. 불쌍한 매슈는 말을 더듬거리며 갈퀴를 깍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다. 문간에 이르러서야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괴로운 심정으로 걸음을 돌렸다. 해리스 양이 거스름돈을 세는 동안 매슈는 마지막 필사의 힘을 쥐어짰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설탕도 조금. 흰 설탕을 드릴까요? 갈색 설탕을 드릴까요? 해리스 양이 침착하게 물었다. 아, 그 갈색요. 매슈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저쪽에 한 통 있어요. 설탕은 저거 한 종류예요. 해리스 양이 팔찌를 흔들어대며 말했다. 그거 9kg만 줘요. 매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집까지 반쯤 마차를 몰고 와서야 매슈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오싹한 경험이었지만 모르는 가게에 가는 이단행위를 저지른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매슈는 갈퀴를 연장 창고에 숨기고 설탕은 마릴라에게 들고 갔다. 마릴라가 소리쳤다. 갈색 설탕이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갈색 설탕은 일꾼들 오트밀을 끓일 때나 검은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말고는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제리는 그만뒀고 케이크는 진즉에 만들어놨다고요. 이런 좋은 설탕도 아니네요. 알갱이가 거칠고 색도 질잖아요. 윌리엄 블레어 씨가 이런 설탕은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서 그랬지. 매슈는 이렇게 상황을 빠져나갔다. 매슈는 애네 온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 도움을 줄 여자가 있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릴라는 아니었다. 마릴라는 단번에 매슈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게 확실했다. 린두 부인밖에 없었다. 에이버니에 매슈가 감히 조언을 구할 다른 여자는 없었다. 매슈는 린두 부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마음 좋은 부인은 잔뜩 지친 남자의 손에서 흔쾌히 짐을 덜어주었다. 내게 선물할 옷을 대신 골라달라는 거죠? 그러고 말고요. 내일 카모디에 가서 알아볼게요. 따로 생각해 둔 건 있나요?
없다고요? 뭐 그럼 제가 알아서 하지요. 애한테는 짙은 갈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블레온의 글로리아 옷감이 정말 예뻐요. 아마 내가 만드는 게 서로 좋을 거예요. 말라가 만들면 애니 미리 눈치를 챌 거고 그러면 깜짝 선물도 물 건너가겠죠? 자, 내가 할게요. 아니요, 귀찮을 거 하나 없어요. 난 바느질을 좋아하니까요. 내 조카인 제니 길리스한테 맞게 만들면 되겠군요. 그 애가 애나고 쌍둥이처럼 체형이 닮았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 잘은 모르지만 요즘 소매가 옛날이랑 다르던데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요즘식으로 좋겠어요. 퍼프 소매요? 물론이죠.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매슈, 소매는 최신 유행대로 만들게요. 매슈가 돌아가자 린드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가여운 아이가 한 번쯤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꽤 흐뭇할 거야. 마릴라가 입히는 옷들은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터놓고 말하고 싶었던 게 12번도 더 된다니까. 마릴라가 충고를 듣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게다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아이 교육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하긴 항상 그런 식이지. 애를 키워본 사람이면 모든 아이에게 빠르고 확실하게 들어맞는 양육법이란 없다는 걸 알 텐데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사람들이 수학 등식처럼 규칙에 대입만 하면 정답이 쉽게 나오는 줄 안다니까. 하지만 아이가 어디 산수 푸는 머리로 길러지나? 마릴라 커스버드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기처럼 옷을 입히면 애니 겸손한 마음을 기를 줄 아나 본데 시기심이나 불만만 키울 공산이 더 크지. 그 애도 자기 옷이 다른 여자애들이랑 다르다는 걸 틀림없이 느낄 게야. 그나저나 매슈가 그걸 알아차리다니. 60년 넘게 잠자던 매슈가 이제야 눈을 뜨나 보군. 2주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릴라는 매슈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린드 부인이 새 옷을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 그게 뭔지 짐작도 못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가 만들면 애니 금방 눈치챌까봐 매슈가 걱정을 해서 자신이 만들었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마릴라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2주 내내 뭔가 비밀 있는 사람처럼 굴면서 혼자 싱글벙글 웃었던 게 이거였군요. 오라버니가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는 건 짐작했어요. 글쎄요, 애한테 옷이 더 필요할까요? 올가을에도 튼튼하고 따뜻하고 편한 옷을 3벌 만들어줬고 그 이상은 순순히 사치예요. 이 소매에 들어간 옷감만 가지고도 웃옷 한 벌은 만들겠네요. 오라버니, 이건 애네 허영심만 채워줄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도 공작새만큼이나 허영심이 가득하다고요. 그래도 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걸 입고 싶어 했으니까요. 뭐 한번 그런 소리를 한 뒤로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요. 그 볼록 소매는 갈수록 커지고 우스꽝스러워지더니 지금은 풍선처럼 부풀었다니까요. 내년쯤엔 볼록 소매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문을 나갈 때 옆걸음으로 걸어야 할걸요. 마릴라가 조금은 딱딱하지만 너그러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자 세상이 온통 하얗고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12월 날씨가 매우 포근했기에 다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밤새 많은 눈이 소복이 내려 에이번니는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애는 기쁜 눈으로 얼어붙은 다락방 창밖을 살짝 내려다보았다. 요령의 숲의 전나무가 온통 하얀 솜털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자작나무와 벚나무는 진주로 테를 두른 듯 했고 쟁기질이 끝난 들판에 눈이 쌓여 하얀 물결처럼 보였다. 공기에 가득한 상쾌하고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톡 건드렸다. 애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초록지붕집 가득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노래를 불렀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릴라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매슈 아저씨,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죠? 눈이 와서 정말 기뻐요. 눈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잖아요. 전 그린 크리스마스는 싫어요. 사실 초록색도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게 빛바랜 갈색이랑 회색이죠. 사람들은 왜 그걸 초록색이라고 할까요? 매슈 아저씨, 이거 제 거예요? 와, 아저씨!
매슈가 멋쩍게 종이 포장지를 풀어 옷을 꺼내 앞으로 내밀면서 눈치를 살피듯 마릴라를 흘낏 보았다. 마릴라는 모른 척 찻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있었지만 궁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곁눈으로 힐끔거렸다. 앤이 옷을 받아들고 한동안 경건한 침묵이 흘렀다. 이 얼마나 예쁜지 아름답고 부드러운 갈색 글로리아 옷감으로 만든 드레스는 실크의 매끄러운 광택이 돋보였다. 그리고 치맛자락엔 크고 작은 주름 장식도 달렸고 허리에는 최신 유행의 길고 가는 정교한 주름이, 목에도 얇은 레이스의 잔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사로잡은 건 소매였다. 소매똥은 팔꿈치까지 길게 올라왔고 그 위로 아름답게 부푼 볼록한 소매가 작은 주름단과 갈색 실크 리본 매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매슈가 수줍게 말했다. 내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앤. 아니, 앤, 마음에 안 드니? 이런. 앤의 눈이 한순간에 눈물로 가득 찼다.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워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매 좀 보세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앤은 옷을 의자위에 걸어놓고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마릴라가 끼어들었다. 자자, 아침 식사해야지. 앤, 난 내게 그 옷이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오라버니가 널 위해 준비했으니 잘 입도록 해라. 린드 부인이 내게 주라며 머리 리본도 놓고 가셨단다. 갈색이라 그 옷에 어울릴 게야. 이제 와서 앉아라. 앤이 황홀한 듯 말했다. 아침은 못 먹겠어요.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에 아침 식사는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옷을 마음껏 보며 눈으로 즐길래요. 볼록 소매가 아직 유행하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볼록 소매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절대 그냥 만족하지 못하겠죠. 린다 아주머니께서 리본을 주셨다니 너무 고마워요. 정말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모범생이 아니라는 게 후회가 돼요. 앞으로는 모범적인 아이가 되자고 늘 다짐은 하거든요. 하지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생기면 왠지 다짐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부턴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평범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다이아나가 진홍색 코트를 입고 밝은 얼굴로 골짜기 쪽에 하얀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보였다. 애는 다이아나를 만나러 한달음에 비탈길을 내려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아나. 정말 즐겁고 멋진 크리스마스야. 너한테 보여줄 굉장한 게 있어. 루시 아저씨가 최고로 예쁜 옷을 선물하셨거든. 그보다 멋진 소매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나도 줄 게 있어. 자, 이 상자야. 조세핀 할머니가 큰 상자에 선물을 가득 담아 보내셨어. 이건 내 거야. 어젯밤에 가져오고 싶었는데 상자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말이야. 어두워지면 요령의 숲을 지나오기가 좀 무서워. 다이아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앤이 상자를 열며 안을 슬며시 들여다봤다. 제일 먼저 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가 보였고 다음으로 발부리에 구슬이 달리고 새틴 나비 리본과 반짝이는 버클이 장식된 앙증맞은 가죽 덧신이 한 컬레 나왔다. 다이아나, 이건 너무 과분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봐. 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이젠 루비한테 덧신을 빌리지 않아도 돼. 정말 다행이지 뭐야. 루비의 덧신은 내 발보다 두 치수나 크잖아. 요정이 발 끄는 소리를 내며 걸으면 귀에 거슬릴 거야. 조시파이는 고소해하겠지만 있지? 롬 라이트가 그저께 밤에 연습을 마치고 거티파이와 함께 집에 갔대. 넌 그런 얘기 못 들었어? 그날 에이버니 학생들은 회관을 장식하고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하느라 다들 들뜨고 흥분해 있었다. 발표회는 저녁에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끝났다. 작은 회관이 사람들로 꽉 찼고 무대에 선 학생들도 전부 자기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하지만 발표회에서 가장 밝게 빛난 별은 앤이었고 시기심 많은 조시파이조차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정말 근사한 밤이었지? 발표회를 모두 마치고 앤과 다이아나는 별이 총총 박힌 까만 하늘 아래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모든 게 다 잘 됐어.
$10는 모았을 거야. 있잖아, 엘렌 목사님이 발표에 관한 글을 써서 샬럿타운 신문에 보내실 거래. 다이아나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답했다. 와, 다이아나, 우리 이름이 정말 신문에 나오는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내가 독창을 할 때 정말이지 기품이 넘쳤어. 다이아나, 안고를 받았을 땐 내가 더 자랑스럽더라니까. 저렇게 찬사를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친구라니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 뭘, 내 낭송이야말로 박수갈채를 받았잖아, 앤. 그 슬픈 시는 진짜 아름다웠어. 아, 난 너무 긴장했어. 다이아나, 엘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이지 연단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마치 수백만 개의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 순간적으로 입이 안 떨어져서 얼마나 끔찍했다고. 그때 내 아름다운 퍼프 소매가 떠오르자 용기가 났어. 그런 소매를 입을 자격은 있어야 했으니까. 다이아나,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내 목소리가 어디 멀리서 들리는 느낌인 거야. 꼭 내가 앵무새가 된 것 같았어. 다락방에서 틈만 나면 낭송 연습을 했던 게 하늘이 내린 운이었어. 그렇게 안 했으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야. 신음소리는 괜찮았니? 그럼 정말 아름다운 신음소리였어. 다이아나가 자신있게 말했다. 자리로 돌아올 때 슬론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봤어.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더라. 발표회에 참여하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아, 오늘 발표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남자애들도 연극을 잘하지 않았니? 길버트 블라이드는 진짜 멋있었어, 앤. 난 내가 길버트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네가 요정대사를 하고 무대에서 뛰어내려올 때 내 머리에서 장미 한 송이가 떨어졌거든. 길버트가 그걸 줍더니 자기 가슴 주머니에 꽂는 걸 봤어. 거봐, 넌 낭만적인 아이니까 이런 일은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 걔가 뭘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걔를 생각하느라 낭비할 시간 없어, 다이아나. 앤이 딱딱하게 말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회에 참석한 마릴라와 매슈는 앤이 잠든 뒤에도 한동안 부엌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글쎄다. 내가 보기엔 우리 앤이 제일 잘하는 것 같더구나. 매슈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래요. 그럽디다. 똑똑한 아이의 오라버니. 그리고 정말 예뻤어요. 나는 이런 발표를 한다기에 썩 내키지 않았는데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밤엔 앤이 자랑스럽더군요. 앤한테는 아무 말 안 할 거지만요. 마릴라도 인정했다. 글쎄다. 나는 위층에 올라가기 전에 자랑스러웠다고 말해줬다. 저 아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이제 생각해야 할 게야, 마릴라. 저 애가 에이버니 학교를 졸업한 뒤를 고민해야 할 날도 머지않았어. 그건 아직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저 애는 3월에 겨우 13살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밤에 보니 어느새 훌쩍 컸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린드 부인이 옷을 조금 길게 만들어서 키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애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니 내 생각에는 나중에 퀸스 학교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두 해 동안은 아직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글쎄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없지. 그런 일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법이니까. 잘 들었나요? 오늘도 매슈 아저씨는 앤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네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